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번 국가시험에 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에 대해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 영역은 총 45문제로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내가 자주 틀리는 영역에 대해서 집중 공부해 주세요. 첫 번째로 개인위생에서 구강 청결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 천정, 혀, 볼 안쪽 등이 헐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게 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닦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입안 닦아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3번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고 옆에 제시된 구강 개구 장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양치와 구강 케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장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복되는 내용이니 생략하고 6번 보시면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7번째로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며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에는 상반신을 높여줘야 하겠습니다. 8번째로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줘야 하고 9번째로 꺼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해야 합니다. 10번째로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꺼즈를 바꾸어서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아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아야 합니다. 닦는 순서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입안을 닦아내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아가 있는지, 잇몸, 입천정, 혀, 볼 안쪽 등이 헐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1번째로 필요하다면 구강 청정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입안을 모두 닦아낸 뒤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13번째로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줍니다. 자, 꼭 알아두기 내용 같이 알아볼까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하게 해야 살에 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안 헹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식사 전과 후에 모두 가능합니다.
식전에 입안을 헹구게 되면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입안 헹구기를 하게 되면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해서 구강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돕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째로 입안 헹구기는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줘야 합니다. 8번째로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고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 후 물 바지 그릇에 벗겨야 합니다. 9번째로 필요에 따라 구강 청정제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아줘야 합니다. 10번째로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11번째로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칫솔질 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8회, 39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칫솔질은 치아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없애고 치아 세균막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칫솔질 하기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칫솔질 하기 7번째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과 할 수 없는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8번째로 앉은 자세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9번째로 수건으로 턱 아래를 받쳐줍니다. 10번째로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적시고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빨대에 달린 컵을 사용해야 합니다. 11번째로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각도가 문제로 나고 있습니다.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방향도 문제가 나고 있습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주셔야 합니다. 12번째로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에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내야 합니다. 13번째로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습니다. 14번째로 잇몸에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입술 보호제를 바르고 15번째로 사용한 물품 정리 후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꼭 알아두기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칫솔질의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서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찔소모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국가고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단단한 칫솔모는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와 탄력성이 있는 칫솔모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약을 칫솔모 위에서 눌러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요. 옆에 제시된 사진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칫솔질로 치아뿐만 아니라 혀까지 잘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져 시리게 되기 때문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쓸어내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게 해서 독립성을 증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혈액 응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칫솔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실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치 관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회, 34, 36, 37, 38, 39, 40회 정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먼저 의치 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 올려 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고, 세 번째로 아래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치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의치를 닦아야 하는데요.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헹궈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치아와 인공치아 사이, 인공치아와 의치바닥 사이, 안쪽에 좁게 되어 있는 곳 등을 특히 주의해서 닦아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의치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잇몸에 대한 자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 6에서 7시간 정도 의치를 빼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왜 빼야 하는지, 언제 빼야 하는지가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 의치인 경우에는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여 의치의 변형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때 찬물이 담긴 용기에 닫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치 끼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의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윗니를 끼울 때에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한 번에 끼워줘야 하고, 아랫니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잘못하여 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주위를 닦은 후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구강 점막 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꼭 알아두기 내용 같이 살펴볼까요? 의치를 세척할 때에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36회, 39회,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머리를 감기기 전에 기분, 안색, 통증, 육류 등을 확인하고 머리를 감아도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복이나 식후는 머리 감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하고, 네 번째로 모든 절차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서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발 청결 돕기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통 목욕 시 머리 감기기 부분은 36회, 39회, 40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다섯 번째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로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막이 솜으로 양쪽 귀를 막습니다. 여덟 번째로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고 아홉 번째로 소량의 샴푸를 덜어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궈줘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궈줘야 하고 11번째로 양쪽 귀에서 귀마개 솜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려줘야 합니다. 국가고시 문제에 젖은 수건으로 말린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혹은 자연 건조시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머리는 빗질하여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이번에는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돕는 방법은 32회, 33회, 34회, 36회, 38회, 40회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4번부터 보겠는데요.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다섯 번째로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빗질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해야 합니다. 문제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쌉니다. 아홉 번째로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열 번째로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 바지 양동이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11번째로 가정에 패드가 없는 경우라면 신문지 여러 장을 안에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2번째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 놓아야 합니다. 13번째로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셔서 소량의 샴푸를 머리와 두피에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해서 따뜻한 물로 헹궈줘야 합니다. 14번째로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궈줘야 합니다. 뒷머리는 머리를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 물 빠짐을 적절하게 하여 헹궈주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수건으로 머리의 물기를 닦고 패드를 제거합니다. 16번째로 양쪽 귀에서 귀마개 솜을 꺼내고 면봉을 이용하여 양쪽 귀의 물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면봉을 사용할 때에는 귀 안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7번째로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립니다. 빗질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이번에는 물 없이 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32, 35, 36, 37,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시 사용할 수 있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함께 두발 전용 세정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거품에 머리때와 기름기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 말려주고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머리 손질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4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빗질은 매일 하는 것이 좋고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해야 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머리 손질을 중간, 머리 손질 후 대상자가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머리 손질하기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34회,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머리 손질하기에 돕는 방법 다섯 번째는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대상자의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과 머리핀 등은 제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빗어줘야 하겠습니다. 빗는 방향이 문제로 나고 있죠. 여덟 번째로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서 머리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에게 거울을 제공하여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고 윤기가 없고 피부 각질이 생기기 쉬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발 청결 돕기의 기본 원칙을 살펴볼까요? 이 부분도 33, 34, 36, 37, 38, 40회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 두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는 피하고 면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피부의 색이나 상처, 분비물 유무를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돕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손과 발을 닦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악취나 무좀을 예방하고 손발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돕는 방법 다섯 번째를 살펴보면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씻으면서 이불이나 바닥이 물에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일곱 번째로 비누를 이용해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궈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대야를 치우고, 아홉 번째로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잘 되니 잘 알아두세요. 열 번째로 로션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만약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회음부 청결 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부분이 32, 36, 37,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음부나 음경을 닦을 때에는 전용 수건, 꺼즈나 솜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을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음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음부 청결 돕기에 돕는 방법 다섯 번째를 보시면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7번째로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목욕 담요를 마름모 꼴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목욕 담요의 양쪽 아랫단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안쪽으로 감고 아랫단 가운데 부분은 회음부를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8번째로 둔부 밑에는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어 줍니다. 9번째로 따뜻한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히고 피부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때 물을 담을 용기는 생수병 등의 빈 용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0번째로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의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주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음낭의 뒷면도 잘 닦아줘야 합니다. 여성, 남성 모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세요. 11번째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줘야 합니다. 바지를 입히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13번째로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부끄럽다고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전용 물수건을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수도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33회, 35회, 37회,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눈을 보겠습니다. 노인의 눈은 눈물과 눈곱으로 염증이 잘 생기는데요.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안경을 잘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은 귀지가 쌓여서 중이염이나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면봉이나 귀 이개로 귀의 입구의 기지를 닦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귀 안쪽으로는 제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귓바퀴나 귀의 뒷면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은 콧물이 자주 나오고 이물질로 코가 잘 막히고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세안을 할 때 코 안을 깨끗이 닦아줘야 합니다. 콧방울을 세심히 닦아주고 만약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 이마, 볼, 목, 세수도끼 알아볼까요?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주변을 깨끗이 닦은 후 이마와 볼, 목의 앞뒤를 골고루 세심하게 닦아줍니다.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절차를 설명하고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고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세수도끼 7번째를 살펴보면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8번째로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다른 쪽 눈을 닦을 때에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고 9번째로 눈 밑에서 코, 뺨 쪽, 입 주위, 이마를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며 닦고 귀의 뒷면, 귓바퀴, 목의 순서로 닦아줍니다. 이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2번째로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를 바릅니다.
13번째로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돕고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냅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대상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 닦는 천으로 안경을 잘 닦거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도 돕기에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5번째로 커튼이나 스크린을 사용하고 6번째로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7번째로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합니다. 8번째로 폼 클렌징의 거품을 충분히 내고 귀 밑에서 턱, 입 주위와 코 밑에 거품을 발라 놓습니다. 9번째로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서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해야 합니다. 10번째로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를 하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만약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줍니다. 대상자가 원하면 거울을 볼 수 있게 하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욕 돕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국가고시 문제가 엄청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목욕물 온도는 따뜻하게 40도씨 내외로 맞춰야 합니다. 온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는 경우 샤워기를 틀어주고 대상자가 샤워기 밑에 서기 전에 물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두 번째로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목욕 전에 소변 또는 대변을 보도록 하고 대상자의 몸 상태, 표정, 얼굴색, 열, 혈압 상승 여부, 맥박 체온, 피부, 설사, 콧물, 재채기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대상자의 몸 상태가 높으면 특히나 혈압이 높으면 목욕은 연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해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목욕 중에는 대상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내야 합니다. 목욕 시간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여덟 번째로 치매 노인일 경우 목욕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강제로 목욕을 시키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유도합니다. 아홉 번째로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려 목욕하도록 유도합니다. 똥목욕의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똥목욕에 돕는 방법 5번째를 살펴보면 실내 온도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대상자의 상태와 기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6번째로 욕조의 더운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7번째로 옷 벗는 것을 돕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게 합니다. 8번째로 대상자를 목욕 의자에 앉히고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 후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냅니다. 씻는 순서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를 맞춰서 앉게 하고 건강한 쪽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욕조 안으로 옮겨 놓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욕조에 있는 목욕 시간은 5분이고 그리고 전체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목욕 시간이 몇 분이냐, 목욕 전체 시간이 몇 분이냐가 각각 출제가 되고 있으니 잘 외워두세요. 11번째로 부력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해야 하고, 12번째로 욕조에서 나오게 한 다음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주는 겁니다. 머리를 감기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욕조에서 나온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기는 것입니다. 13번째로 목욕 수건에 비누를 묻혀 몸을 닦아주는데, 이때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닦아줘야 하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세심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스스로 씻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보조하면 되겠습니다. 14번째로 샤워기의 물 온도를 확인한 후 비누 거품을 닦아내고, 15번째로 목욕 후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고 귀 뒤에 물기도 제거합니다. 귀 입구는 면봉으로 잘 닦아내고 필요시 머리카락은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하여 빠르게 말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6번째로 의자에 앉혀서 오일 등 피부 유연제를 전신에 바르고 옷 입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17번째로 어지러움, 피로감이 있는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따뜻한 우유와 차 등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사용한 용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다음으로는 샤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의 경우 서서 하는 샤워는 몸에 무리가 가거나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욕 의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앉은 자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샤워 방법은 통목욕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침상 목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목욕은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을 돕고 자연스럽게 피부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 것인데요. 준비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상 목욕에 돕는 방법은 33회, 35, 36, 39, 40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됐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침상 목욕에 돕는 방법 7번째를 살펴보면 창문이나 방문을 닫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합니다. 8번째로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려야 하고, 9번째로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고 침대 위에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10번째로 대상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욕 담요를 몸 위에 덮습니다. 11번째로 수건에 물을 적시고 짠 다음 엄지 장갑 모양이나 한 면씩 접어 사용하기 쉬운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12번째로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아줍니다. 닦는 순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런 다음 양쪽 상지는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아주고 손가락, 손바닥, 손등, 겨드랑이 밑이나 손가락 사이는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14번째로 흉부와 복부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줘야 하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줍니다. 그 이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번째로 양쪽 하지는 무릎을 세워서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받치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줍니다. 고관절 부위나 무릎의 뒷면도 닦아줍니다. 16번째로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아줘야 하는데요. 이 방향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둔부 사이와 항문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뼈가 돌출된 등이나 둔부는 욕창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피부의 색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시 목욕 후 등 마사지를 합니다. 17번째로 회음부를 씻을 때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목욕, 수건 등으로 씻을 부위 위의 부위는 가려줍니다.
18번째로 목욕 수건과 물은 필요할 때마다 깨끗한 곳으로 자주 교환을 하고 19번째로 목욕을 마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물을 마시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알려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꼭 알아두기에 있는 내용 알아볼까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게 되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옷 갈아입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이 32회, 33, 34, 36, 37, 38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기분 상태, 안세, 통증, 어지러움, 열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겨울에는 요양보호사 손, 의복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세 번째로 목욕, 수건 등을 몸에 걸쳐서 노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로 상하지의 마비의 유무, 걷거나 서는 동작, 앉는 자세의 가능성 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다섯 번째로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에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는 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암기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옷의 색상, 개인의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고 벗기 쉬우며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옷 갈아입히기, 상의 입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위 변경이 필요한 대상자인 단추 있는 옷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서서 상의의 한쪽 소매 끝에서 어깨선, 목선까지 모아지고 악수하듯 대상자의 마비 측 손을 잡습니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모아지고 상의를 어깨까지 올려 입힙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게 한 후 등 뒤쪽에 펼쳐져 있는 상의의 소매 부분을 계단식으로 접어 놓습니다. 네 번째로 마비된 쪽으로 대상자를 눕힌 후 등 아래쪽에 접혀 있는 상의를 펼칩니다. 다섯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손을 잡아 팔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단추를 잠그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편마비 대상자, 앉을 수 있는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옷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손을 소매에 넣습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 뒤로 상의를 돌려서 건강한 쪽 어깨에 펼쳐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대상자는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습니다. 이번에는 편마비 대상자 단추 없는 옷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2, 33, 34, 36, 39의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순서가 출제가 되었겠죠? 마비된 팔을 먼저 입히고 머리 쪽을 집어넣은 다음 건강한 쪽 팔을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마비된 쪽부터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수액이 있는 대상자, 단추 있는 옷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마비된 쪽 팔 입히고 수액, 그 다음 건강한 쪽 팔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수액, 단추, 상의 입는 순서, 편옷, 입마수건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옷 갈아입히기, 상의 벗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 없는 옷 벗기기는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꿈치를 구부려 머리 방향으로 올리게 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얼굴 쪽에서 시작을 해서 머리 쪽으로 옷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마비된 쪽 어깨, 팔꿈치, 손목, 손으로 옷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쪽을 먼저 빼고 마지막에 마비된 쪽 팔을 벗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액이 있는 대상자, 단추 있는 옷 벗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건강한 쪽 팔, 수액 막고 있는 팔을 먼저 벗깁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수액을 빼서 건강한 쪽 팔, 소매 밖에서 안으로 뺍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수액을 걸고 네 번째로 마비된 쪽 팔을 벗깁니다. 그래서 편마비 수액, 단추 있는 옷 상의 벗는 순서는 편, 옷, 벗, 건수마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의 갈아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의 벗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32, 35, 36, 37, 39의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고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침대에 난간을 내리고 대상자의 곁에 서고 두 번째로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웁니다. 세 번째로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네 번째로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순으로 바지를 내립니다. 한꺼번에 내리는 게 아니죠. 다섯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마비된 쪽을 벗깁니다. 그래서 편마비, 하의 벗기는 순서는 편하 벗 건마 이렇게 되겠죠. 여섯 번째,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는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바지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의 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32, 36, 39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라도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발을 하의에 끼우고 세 번째로 대상자는 건강한 쪽 다리를 바지에 넣게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엉덩이를 들게 한 후 바지를 입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마비 하의 입히는 순서 편하, 임마, 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지요. 이번에는 치매 대상자 갈아입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부분이 38회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깨끗하고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를 하고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앉아서 옷을 입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돕는 방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에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습니다. 두 번째로 부득이하게 옷을 입혀줄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도 옷 갈아입는 데 참여하고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히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하면 되겠고 다섯 번째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